아니면 있죠. 괜찮습니다. 자, 4분 남았는데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럼 하나만 하고 마칠 테니까 힘차게. 이건 좀 어렵죠. 자, 같이 한번 보죠. 아, 저도 막 바빠 죽겠어요. 저도 지문을 막 몇 개씩 풀어야 되니까 지문 지옥이야. 뭐 흑백요리사 요즘 안 보시겠지만 무슨 요리 지옥 같이 무한 간슬기 지옥 같아. 이거 끝나고 이제 여러분 이제 같이 와서 저는 또 수업 좀 해야 되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해. 그래서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그럼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준비해놔야 되잖아. 금요일과 또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단과도 주말에 있잖아. 그럼 또 그 교재가 달라요. 그 또 풀어야 되고 지금 막. 여러분도 많이 바쁘실 텐데 같은 우리 심정입니다. 그래서 좀 힘내시고요. 아마 이제 잘 하고 계신데 지금 좀 지치셨죠? 처음에 하다 이제 끝에 되니까 다들 좀 지치셔가지고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보도록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의 한 모의고사 1회분을 푼 거죠. 아침에 지금 맞죠? 세 지문에 문학 두 지문에 뭐 이렇게 지금 뭐 화장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모의고사를 지금 매일 거의 푸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같은 내용들을 반복하는데 뭐 같이 보죠. 자,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의 확보를 위해 자, 채무자의 재산의 담보 물건을 설정하는 약정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저도 그렇고 특히 여러분들은 아예 관련이 없는 어떤 내용들이니까 일상에서 별로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더 낯설게 느껴질 건데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좀 익숙해집니다. 또 친절하게 여기는 개념을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해주네요. 담보 물건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자, 채권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채무자는 이제 뭔가 빚이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빚을 못 갚는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대신 대체를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뭐 집을 담보로 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빚 못 갚으면 집 팔아 넘겨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를 가진 채권자는 그렇죠. 채권자가 이제 이걸 가진 거잖아요. 담보 물건을. 채무자의 채무 그죠? 말이 어려서 그렇지. 빚 안 갚으면 담보물을 처분해서 그 집 팔아가지고 채권자들보다 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다. 다른 채권자들보다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딱 갖는 거죠. 그럼 내 돈 갚아 하는데 나는 담보 물건 있어. 그럼 내가 먼저 내 거 처리해야 돼. 하고서 만약에 그 돈이 남으면 니들 나머지 처리해. 근데 만약에 그걸로도 감당이 안 돼. 그럼 뒷사람 아예 못 받는데 얘는 선순위니까 먼저 갖는다 이 얘기입니다.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결국에는 사실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사업하고 이러다가 그러면. 자, 담보 물건의 설정은 이와 같이 여러 채권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결부됐다. 그렇죠. 이 사람한테도 빌리고 저 사람한테 빌리고 막 복잡하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공적 장부에 등기되는 등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공시로 딱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은 이게 지금 이 건물은 지금 담보 물건이 잡혀 있는 건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있어야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거 위험한데 약간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려주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보 물건의 어떤 개념과 어떤 특징 뭐 이런 것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어떤 내용인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자, 몇몇 담보 물건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약정 없이 강제적으로 설정되고 공시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 사회적 약자. 자, 그 대표적인 것으로 임금 우선 특권이 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담보 물건 이제 개념 정리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임금 우선 특권이네요. 쉽게 해서 이제 월급 먼저 줘라 이 얘기잖아요. 사실 임금을 먼저 줘라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임금 받는 사람들은 뭐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회사 망하고 막 했어. 그러면 나 망했는데 돈 못 주겠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사람들 생기가 지금 급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월급 못 받으면 당장 뭐 카드값도 내야 되고 막 할 게 많은데 그런 이제 약자들 그럼 이런 거는 굳이 공시도 되지 않고 그냥 강제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 딱 이렇게 자, 그거를 잘 머릿속으로 그려가고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좀 낯설어서 뻑뻑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임금 우선 특권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임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 그럼 이제 요거랑 구분해야 되겠죠? 임금 채권 자, 요거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월급 주세요 얘기고 만약 안 주면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줘야 된다는 게 우선 특권이란 얘기예요. 지금 얘를 또 구분하시면서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사용자의 재산 전체에 설정되는 담보 물건이다. 자, 임금 우선 특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는 임금 채권의 변제를 보장할 필요성이 큼에도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산의 담보 물건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요건을 고려한다. 이게 이제 말이 뭐 사용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쉽게 해서 사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가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럼 이 사람한테 뭐 담보 물건 설정하기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맞죠?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임금 우선 특권의 보장 기능에 의해 임금 채권에는 일반 채권보다 선순위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임금 우선이 이렇게 있고 임금 우선 특권이 뭐다? 일반 채권보다 선순위다. 자, 이 얘기죠. 일반 채권보다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먼저 변제해야 돼. 왜냐면 약자잖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어떤 큰 돈 많은 사람들보다는. 자, 그래서 담보 물건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 하는데, 자, 이제 또 피담보 채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한번 배경식 쌓아두면 편해요. 자, 임금 채권이 다른 피담보 채권과 경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아까 했던 얘기가 또 나오네요. 자, 예컨대 부동산을 담보물로 하는 담보물건이, 자, 그럼 뭐 이제 요거 이제 저당권이 이제 하나 예로 지금 예시가 드네요. 이제 뭐 얘랑 이제 어떤 이제 뭐가 먼저냐 이런 얘기죠. 자, 설정되었다면 임금 채권은 이번보다 선순위가 될 수 없다. 일단은 임금 채권은 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이렇게. 저당권이 임금 채권보다 또 선순위다. 이렇게. 선순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임금 우선 특권은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담보 물건에 비해 예측 가능성이 낮다.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돈을 안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시된 게 예측이 되잖아. 이건 딱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이건 지금 모르잖아. 그래서 그렇다.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해줬습니다. 자, 근데 또 이제 자, 요걸 잘해야 돼요. 법칙을 읽을 때는 항상 한글 맞춤법, 여러분 우리 문법으로 지금 한글 맞춤법 보면 뭔가 설명해주고 다만하면서 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요랬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 왔다 갔다 요걸 잘해야 돼요. 그럼 지금 일단은 이거 선순위가 될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저당권이 먼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랬다 저랬다 이럴 겁니다. 이제 또 봐봐요. 이제 다만 딱 이렇게 나와. 항상 원칙 얘기하죠. 예외, 원칙 예외. 요랬다 저랬다 그 흐름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원칙인데 또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만 근로자의 생계 유지가 지켜야 최종 3개월의 임금 채권에는 다른 피담보 채권 선순위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갑자기 추가가 되는 거지. 3개월은 또 요거보다 앞선다. 이렇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3개월 임금. 왜냐하면 생계는 책임져야 되니까 어느 정도. 다 하면 월급 안 주면 어떡해. 그래서 요렇게. 이게 좀 헷갈렸을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임금 우선은 다른 임금 채권보다 일반 채권보다 앞선다. 이랬다가 갑자기 저당권이 이거보다 또 앞선다. 이랬다가 그 다음에 3개월 이건 또 앞선다.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제 그 흐름을 보여드린 겁니다. 빨리 반복을 가야 되는데. 한편 임금 우선 특권의 설정과 관련하여 예측 가능성이 심하게 낮은 상황에서는 자, 임금 우선 특권 보장 기능의 제한이 강해진다. 자,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타인의 재산을 사용자가 그대로 매입한 경우, 자, 타인의 재산을 사용자가 그대로 그냥 매입한 거예요. 본래부터 담보 물건을 가진 채권자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의해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되므로. 그래서 이제 그걸 했더니만 이게 뭔가 지금 변제할 게 많은 상황이야. 이에 대해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이랬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별개인데 여기다가 해야 되겠죠.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좀 달리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예를 들어서 샀는데 뭐야 이 사람 이런 게 있었어?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럴 때는 그럼 이 사람한테 이걸 갚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 다른 그 원래 그러니까 A가 있고 C가 있는데 B가 있는데 얘한테 월급 줘야 되는데 얘가 건물을 샀어. 근데 보니까 이게 빚이 있었던 거야. 쉽게 해서 얘한테 갚을게. 그럼 얘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갑작스럽게 손해 입어서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때는 이제 인정 안 해야 돼. 그럼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사람 월급 못 받는 거야. 자, 이렇게. 또한 저당권은 등의 다른 담보물권과 달리 임금우선 특권에는 취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취급표는 일종의 약간 추노같이 생각하면 돼요. 막 따라잡는 거 막 이렇게. 이때의 취급표란 담보물이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될 시에도 소유권 변동과 상관없이 해당 재산이 계속 담보로 유지되는 걸 말한다. 그럼 취급표가 있으면 만약에 넘어가서 그럼 이 사람이 그걸 갚아줘야 돼.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렇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왜냐면 취급표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렇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가 지금 취급표가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그럼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야. 이걸 이제 악용한다는 얘기 있잖아. 그게 딱 흐름이 딱 이어지잖아 이렇게. 자, 임금우선 특권의 취급표가 인정되지는 안용해서 사용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저당권자에게 양도하여 변제하는 식으로. 그럼 다른 사람한테 그럼 너 이거 가져 이렇게 하면 이 사람한테 줬으니까 얘한테 줬으니까 얘는 이거에 대한 월급 얘가 갚을 의무가 없고 얘는 이제 내게 아닌데 얘한테 갔는데 못 갚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돈 못 받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임금 채권의 변제를 회피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나쁜 사람들이야 맞죠?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근로자를 제외한 특권 채권자만 변제받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 제가 넘기겠습니다. 그럼 당신한테 제가 갚은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넘겼으니까 너는 이거 알아서 해라. 요거만 너 변제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특권 채권자에만 변제만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의로 재산을 줄임으로써 변제를 회피하는 것인 사회행위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재산을 이제 나 이제 재산 없어. 나 이 사람한테 다 이제 갚은 거야. 나 재산 없어. 그러니까 나 너한테 돈 못 갚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쁜 행동이 사회행위다. 이렇게. 다만 이렇게 해서 안 갚다가 또 다만 저랬다 이랬다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자 일단 나쁜 행위로 봤는데 대법원에서는 저당권자의 피담보의 채권 액수가 담보물의 재산 가액보다 많은 상황에서 한 행위로 보기는 힘들어서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근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지금 9억짜리예요. 예를 들어. 근데 지금 이 사람 C한테 10억을 지금 빚진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그럼 9억 가지세요 하면 아직 이 사람 1억 더 받아야 돼. 그럼 이럴 경우에는 나쁜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직 다 못 받았으니까 그만큼 얘는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악용한 건 사회행위는 아니라는 관점도 있어.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거 잘 이해해 주시고. 힘들죠. 뭐 하는지 모르겠죠. 자, 이제 그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이런 이론을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 얘기했다가 요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요 얘기했다. 원칙 얘기했다. 다만 원칙했다. 예외. 원칙 예외. 요 흐름을 따라가는 어떤 글의 구조를 자꾸 인식하는 게 법지문의 어떤 특징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 얘기까지 봐봐요. 또 이러잖아. 그래 사행이 아니라고 했다가 하지만 이렇게 또 나오잖아. 또 이랬다 저랬다 이랬잖아. 임금 채권의 일부의 부분에는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재산 양도 행위를 모두 사행이다. 어쨌든 이거 지금 임금 채권 이거 월급 줘야 되는데 어쨌든 안 주는 요 행위 자체 또 사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그 입장 또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앞으로 이 글이 나올 때 글의 구조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약간 이진법 같은 거예요. 1이었다가 0이었다가 다시 1이었다가 0이었다가 1이었다가 0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문제 풀 때 그 이해한 거 가지고 딱딱 정리를 하시면 그게 풀려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깨달는 게 법지문의 포인트입니다. 너무 약간 좀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좀 사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제가 진짜 엑기스를 다 지금 뽑아주는 거예요 진짜 제가 요렇게도 해보고 저도 뭐 강의 생활 오래 됐는데 요렇게도 가르쳐보고 막 해봤는데 요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요걸 빨리 깨달으세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정답을 확인하면 문제는 또 잘 푸셨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30번에 3번이네요 맞죠? 30번에 3번 임금우선 특권은 근로자는 담보를 사용하는 재산부터 선순위로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려고 받아야 한다 이게 아니라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일단 3번 이렇게 좀 체크는 해줘야 되고 2번은 조심해야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거는 임금 채권이 아니라 임금 우선 특권이잖아. 그래서 이거 괜히 헷갈려서 혼란 오면 안 돼요. 임금 채권은 돈을 달라는 거고 그걸 이제 못 받을 경우에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임금 우선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조심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해가지고 이번 맞아 이렇게 실수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조심하시면은 괜찮았을 것 같고 자 그럼 뭐 나머지는 괜찮았을 것 같고요. 3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1번 일단 첫 번 기억은 임금 우선 특권이고 니은은 이제 저당권이에요. 맞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저당권이 요 임금 채권 요게 좀 앞선다고 얘기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3개월분은 또 이거 임금 줘야 된다 이제 그 얘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31번에 1번인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에 대해서만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것은 취급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취급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요거 한 게 아니라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냥 취급표가 없는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취급표가 없는 이유. 자 그럼 없는 이유는 뭐다?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일단 뭐다? 3개월은 일단 제공을 하자. 이렇게 3개월은 제공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취급표 얘기는 물론 이제 나왔는데 그 얘기는 이제 언제 나왔냐? 돈을 안 줘도 된다는 거. 돈을 안 줘도 된다는 걸로 나왔고 그리고 나서 3개월을 준다는 얘기예요. 3개월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 된다. 자, 이 얘기예요. 자, 이 얘기 그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요게 좀 헷갈리시면 안 된다. 이거 지금 그걸 좀 잘 기억해. 무슨 얘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시되지 않고 그 다음에 몰라 맞죠? 예측이 낮아가지고 즉 뭐 취급표도 당연히 없고 그래서 일단 뭐 3개월 얘기했는데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3개월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우선 변제권이 지금 그냥 이거는 뭐다? 최소한 어떤 생계를 위해서 주는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셔야 돼요.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왜냐하면 임금 우선 특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 우선 특권 그거 좀 인지해 주시면 좋겠다. 그거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2번 자 이건 이제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순서를 잘 한번 보시고 지금 일단 여기 지금 5개월분이라고 나오고요. 여기 지금 5억이잖아요. 지금 5억입니다. 그리고 또 친절하게 여기 알려줬어요. 1억. 그러니까 사실 5개월에 5억이니까 뭐 1억이다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갑은 자기 소유의 재산으로 재산가액의 6억 부동산 X만을 갖고 있다. 사실은 충분히 갚을 수 있긴 한데 자 한편 근로자가 아닌 을과 병에 각각 채무자로서 금전채 갖고 있는데 4억과 2억이에요. 자 이렇게 4억과 2억 이렇게 여기서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병과 달리 을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에 갑과 약정하여 자 요걸 잘 봐야 됩니다. X의 저당권을 일단 설정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여기 을은 우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선권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자, 우선권을 갖고 있다. 이제 그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을은 지금 저당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거 이제 체크해 주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죠. 1번. 자, 갑은 임금 체불만 없고 자, 이게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을은 현재 상황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변제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임금 체불이 없다고 보면 그만큼의 변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이제 맞죠. 자, 2번. 을과 달리 병에게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월급 3억 원치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갑한테 또 을한테 또 4억 이거 처리하고 그럼 사실은 6억 지금 다 털린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는 변제받을 수 없다는 요겁니다. 자 3번 갑이 을에게 X를 양도했어요. 맞죠? 그 아까 이제 저당권 얘기 나옵니다. 그 을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사회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X가
더 작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x가 큰 게 아니라 작으니까 사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5억이고 저기 뭐죠? 그거 뭡니까 4억이고 이게 지금 충분히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왜냐면 그 건물이 지금 몇 억이죠? 6억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거 저 임금 체불하려고 하는 행위라 볼 수 있겠죠. 즉 을이 더 컸으면 문제되지 않는데 을이 지금 더 작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자 그럼 이제 정답이 적절하게 4번인데 X에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더라도 근로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액수는 현재 상황과 같게 아니지 만약에 설정되지 않았으면은 근로자들은 다 처리가 됐겠지. 근데 저당권이 잡혀 있으니까 일단은 최우선 변제권 3억 말고 또 처리도 해줘야 되니까 만약 이게 없으면 그냥 일단 다 처리하면 월급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과 다르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33번에는 2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또 했고 다음 시간에는 2권을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문학은 한 지문이 남았는데 시나리오도 잘 안 나와가지고 조금 애매해서 이제 좀 시나리오를 극갈래는 그래서 희곡은 그래서 좀 속삭임숙사님 보긴 해야 되는데 속삭임숙사님도 약간 그 저기 좀 시대가 비슷해요. 아까 그 저기 무너진 극장 극집이랑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해서 이거는 그냥 숙제로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금요일 날이죠, 여러분? 금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저기 가실 때 저기 동영상 정지만 한번 들려주세요.